한국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다양한 장르의 이야기가 회자되는데 그 중에서도 공포 이야기는 언제나 사람들의 심장을 쿵쾅이게 만들곤 합니다. 오늘 제가 들려주고자 하는 이야기는 한국 인터넷에서 영원히 회자될 만한 공포썰입니다. 이 이야기가 독자 여러분의 머릿속에 오랜 시간 동안 남을 거라 감히 장담합니다. 어느 날 평범한 직장인 박민수는 회사에서 퇴근을 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밤 11시가 넘은 시각이었고 사람들도 많이 줄어든 시점이었습니다. 박민수는 집으로 가는 길에 항상 이용하던 작은 골목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오늘따라 그 골목은 유독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골목 양옆으로 늘어선 오래된 건물들은 어둠 속에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고 거기엔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골목을 한참 걷고 있을 때 민수는 누군가 자신의 뒤를 따르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착각일 거라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그 발소리가 점점 또렷해지면서 자신에게 가까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민수는 괜히 겁에 질려 조금 더 빠른 걸음으로 걸었지만 그 발소리는 여전히 뒤따라왔습니다. 어느 순간 너무 불안해진 민수는 뒤를 돌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지금 상황을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수가 돌아보자 그곳엔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평범한 여성처럼 보였으나 그녀는 흰 옷을 입고 있었고 그 옷은 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어딘지 모르게 불안하고 초조해 보였으며 눈은 더욱 불안하게 빛났습니다. 혹시 길을 잃으셨나요? 민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점점 민수에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도저히 이 상황이 이해되지 않아 빠르게 골목을 벗어나기 위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발소리는 더욱 가까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민수는 한참을 달리고 나서야 겨우 골목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주위를 둘러보니 이제야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까의 여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한 민수는 모든 일이 일시적이었을 거라 생각하며 푹 잠들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불안한 기분은 여전히 가셔지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그는 그날 밤 이상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의 꿈속에는 다시 그 골목이 등장했고 그 여자는 다시 나타나 민수에게 손을 뻗는 모습이 반복되었습니다. 더욱 불안한 것은 저 여자가 앞으로 계속 따라올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는 점입니다. 다음 날 민수는 회사에서 일에 집중하려고 노력했으나 자꾸만 그 여자의 모습이 떠오르면서 일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집으로 향하는 길에 대로로 돌아서 갔지만 여전히 불안한 기분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민수는 곧바로 문을 잠그고 안심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의 핸드폰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번호를 보니 알 수 없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민수가 전화를 받자 수화기 너머로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소름 끼치도록 그 여자의 목소리와 같았습니다. 도망칠 수 없어. 그 말만 남기고 전화는 끊겼습니다. 민수는 공포에 질려 다시 전화번호를 확인했으나 이미 번호는 지워져 있었습니다. 어떤 흔적도 남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점점 더 불안해졌고 그 다음 날부터 휴가를 내고 다른 곳으로 여행을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민수는 친구 몇 명과 함께 인적이 드문 시골의 작은 펜션을 예약했습니다. 그곳에 도착해서야 겨우 조금의 안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친구들과 함께 술도 마시고 이야기하며 웃음을 되찾은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밤이 깊어지자 민수는 이상한 기분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방 창문 밖으로 누군가가 서 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는 창문을 유심히 바라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친구들 중 한 명이 절대 창문을 열지 말라며 농담처럼 경고했습니다. 민수는 그것이 일리 있다고 생각해 그대로 창문을 잠궜고 커튼을 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친구들은 민수의 방 앞에서 깨어있지 않은 그를 이상하게 생각하며 다 같이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은 비어 있었고 창문은 열린 채 있었습니다. 민수의 핸드폰은 침대 위에 남아 있었고 핸드폰 화면에는 도망칠 수 없어 란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놀라고 혼란스러워하던 친구들은 경찰에 신고했고 큰 소동이 있은 후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지역에서는 오래전 한 여성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사라진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주민들은 그 여성이 수십 년 전 실종된 여자의 귀신일 거라는 소문을 나눴습니다. 경찰 수사도 마찬가지로 미궁에 빠졌습니다. 민수는 사라졌고 그 어떤 단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그 여성은 아직도 누군가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강민수의 이야기는 한국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끊임없이 회자되고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남아있는 공포 이야기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누구도 그 골목길을 감히 다시 걸어볼 용기를 내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 여성은 아직도 그 골목을 떠돌며 새로운 희생자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조심하십시오. 밤 늦은 시간, 인적 드문 골목을 지날 때, 그리고 누군가가 당신을 따라오는 느낌을 받을 때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그 순간 당신은 영원히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여름날 밤,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돌아온 주인공 민수는 시원한 산바람이 부는 집으로 향하고 있었다. 민수가 사는 곳은 한국의 어느 작은 마을인데 주위는 발길이 드문드문하는 조용한 동네였다. 사람들이 대부분 이사를 나가거나 큰 도시로 떠나 적막감이 감도는 그곳에서 민수의 집은 부모님께서 물려준 오래된 한옥이었다. 그날은 하필이면 시장에서 늦게까지 일하던 아버지가 출장으로 집을 비우고 어머니는 친구 집에 가서 며칠 있기로 했다. 민수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오늘따라 집에 들어가기 싫다는 불길한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피곤함에 지친 민수는 그렇게 깊은 생각을 하지 않기로 했다. 집에 도착한 민수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묘한 시계 소리와 함께 낡은 창고 쪽에서 들리는 끼익끼익 소리가 그의 신경을 자극했다. 오래된 집은 이런저런 소음을 내기 때문에 민수는 그 소음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따뜻한 샤워를 마친 후 민수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 잠을 청하려 했다. 하지만 침대에 누우려 하던 순간 마치 누군가가 자신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는 등 뒤에서 느껴지는 그 시선을 무시할 수 없었다. 민수는 천천히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그 순간 문득 어릴 적부터 들었던 어머님의 이야기가 생각났다. 이 집은 그전 주인이 자살한 집이라고, 그래서 항상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고 말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당시 어린 민수는 무서워서 밤잠을 설쳤다. 며칠 후 아버지가 돌아오기 전까지 민수는 그 섬뜩한 기운을 지속적으로 느꼈다. 저녁 시간에 방 안에서 공부를 하던 민수는 갑자기 창문이 휙 열리면서 차가운 바람이 불어 들어오는 것을 느꼈다. 다시 닫으려고 일어나려던 순간 창밖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검은 그림자를 발견했다. 그 그림자는 민수를 향해 천천히 다가왔고 민수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창문을 닫고 커튼을 쳤다. 그저 바람이 부산한 것이라고 자신을 다독이며 다시 자리에 앉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공포심이 커져만 갔다. 다음 날 밤 민수는 더 이상 그 이상한 소리와 그림자의 정체를 밝혀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에 휩싸였다. 그리하여 용기를 내어 한 손에 랜턴을 들고 마당 한쪽에 있는 낡은 창고로 향했다. 창고 문을 열자마자 녹슨 문지방과 함께 매캐한 냄새가 그를 맞이했다. 창고 내부를 천천히 비추던 그는 한 귀퉁이에 놓인 낡은 나무 상자를 발견했다. 상자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과 함께 일기장이 있었다. 사진 속에는 오래전 가족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웃고 있었지만 그중 한 여인은 무언가 불길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다. 그 순간 민수의 등 뒤에서 갑작스럽게 누군가의 기척이 느껴졌다. 그는 빠르게 돌아봤지만 역시나 아무도 없었다. 민수는 열린 상자를 다시 닫으려 했지만 완전히 닫히지가 않았다. 억지로 상자를 당기려 하자 상자 내부 깊은 곳에서 한 여자의 흐느끼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기서 나를 꺼내줘. 민수는 그만 상자를 놓치고 뒷걸음질 치며 소스라치고 말았다. 그의 눈앞에는 창백한 얼굴과 눈에서 피눈물이 흐르는 여인의 형체가 서 있었다. 민수는 비명을 지르며 창고를 뛰쳐나와 방으로 달려가 문을 잠그고 숨을 가다듬었다. 그는 무서움에 떨며 전화기를 집어들었지만 아무에게 말할 수 없었다. 그저 방 안에서 벌벌 떨며 자정을 기다렸다. 그 이후로 민수는 그 집을 떠나지 않을 수밖에 없었다. 아버지가 출장에서 돌아왔을 때 민수는 이미 통원기를 잃고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소진되어 있었다. 아버지는 민수의 변형을 의아해하며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물었지만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그 집에서 벌어진 일들을 잊으려 했을 뿐이다. 몇 년 후
민수는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며 그 집을 완전히 벗어났다. 하지만 그 집의 기억은 언제나 그의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 한 번도 잊지 못할 그 여인의 느끼는 목소리와 눈에서 흐르는 피눈물. 그것은 너무나도 생생하게 남아 그의 꿈속에 나타나곤 했다. 지금도 가끔씩 민수는 어두운 밤, 그때 그 집에서 들었던 그녀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도는 것을 느낀다. 여기서 나를 꺼내줘. 민수는 그 음성을 잊으려 하지만 평생토록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을 수밖에 없었다. 세 번째 이야기. 초등학교 동창회가 열리던 어느 날 서울의 한 술집에서 모임이 있었습니다. 친구들 덕분에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하던 중 중학교 졸업 후 이민을 간 민수가 나타났습니다. 그의 표정은 어딘가 알 수 없는 어두운 기운을 풍겼습니다. 모임이 끝날 무렵 민수는 과거의 실종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건은 초등학교 시절 한 여자 아이가 학교 뒤의 숲에서 실종된 것이었습니다. 민수는 그 아이가 아직도 그곳에 있다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술김에 호기심이 생긴 친구들과 함께 옛 학교 뒷숲으로 가게 되었고 밤하늘 아래서 작은 낡은 폐가를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잊을 수 없는 그 여자아이를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차가운 손이 우리를 휘감아 그 아이는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그 기억을 잊으려 했지만 여전히 숲속 깊숙이 누군가가 울고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